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리스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리스 잡았을 때, 그 리스를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걸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걸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해요. 한국어에서 이거하고 그 비슷한 개념이 뭐죠? 예, 보증금이라는 거 있죠? 보증금. 여러분, 보증금 뭐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고 들어갈 때 보증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보증금 얼마,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주고 그다음에 다달이 이제 세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걸 내요. 보통 얼마냐? 보통 한 달 월세의 2배 정도, 한 달 월세의 2배 정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내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고 세를 다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계약했어요. 아파트를 1년 계약했다. 그 1년 계약하면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내가 나갈 거다, 아니면 계속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시점에서 나가겠다라고 아니 뭐 계속 하겠다, 아니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요 시점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거. 왜냐면 확정 기한이 딱 1년으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이제 그 리스가 끝나는 게 돼요. 계약이 끝나는 게 돼요. 근데 요 시점에서, 약속을 정한 시점에서, 내가 그러면 요번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하겠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시점부터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1년, 뭐 2년? 아니, 보통 이제 1년이죠. 1년으로 연장을 해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뭐가 하냐면, 그 리스, 앞으로 금액을 렌트를 얼마를 낼 것인지, 렌트를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그런 걸 이제 다시 네고시에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렌트 가격이 낮아질까요? 예, 낮아지진 않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낮아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큐리티 디파짓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가는 걸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나가는 시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월 30일 날 나간다라고 하면 5월 30일 전에, 그러니까 보통 와가지고 뭘 해요? 예,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와서 인스펙션을 하죠. 그래서 뭐 벽에다가 구멍을 내는 게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벽이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벽 같은 경우는 쾅 때리면 들어가요. 주먹 자국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액자를 싹 걸어 놓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인스펙션 할 때 이제 액자 걷어내고 하면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인스펙션을 한번 해요. 그러고 나서 무브아웃을 하죠.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를 가면,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본다고요. 다시 한번 볼 때, 그때 이제 벽에 구멍이 있는지, 세탁기가 고장났는지, 냉장고가 고장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전에 미리 고장났으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해요? 그 이후에 고장이 났으면 그 부분을 수리비 아니면 청소비, 너무 더럽게 썼어. 막 카페트에도 막 너무 더럽고 그래가지고 청소를 새로 하거나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그 금액을 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냉장고를 부셔먹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에어컨을 부셨다라든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부신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닳아서 뭐 고장나는 거 말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실제 고의로 부신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그 청소비를 뺀다라든지, 아니면 수리비를 뺀다라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해서, 야, 너네 이런 거 수리비가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은 내가 시큐리티 비스를 까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를 나가면 그 이후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통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이제 돌려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죠. 보통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매니지먼트가 없는 일반 개인적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콘도미니엄이라 그랬죠? 그런 콘도에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들어간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뭐 집에 일정 부분을 빌려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시큐리티 디파짓 받기가 쉬울까요? 예,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집을 잡아요. 계속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스란히 2달치를 못 돌려받고 뭐 예를 들어서 절반만 돌려받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제 이런 거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달치를 다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협상을 하든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치만 내겠다. 그럼 거기서 얼마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비가 얼마로 선정이 돼 있다. 아, 이거 청소비 너무 비싸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적합하다. 이 부분을 깎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항상 1년의 리스가 끝나고 나서 나올 때는요, 시큐리티 디파짓을 언제 돌려받을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요, 예를 들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같이 해주는 거죠. 보증금을 받아야지 나가는 거. 그걸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에 해당할까요? 아니죠. 일단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고 나서 자기의 그 시큐리티 디파짓은 조사를 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미국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보증금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딜 나가?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나가주셔야 돼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런 경우 어떡하죠? 그런 경우 홀드 오버라고 하는데요. 그 홀드 오버는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